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 덕에 남자들이 많이 쫓아다녔죠. 중학교 때부터는 집에 오고 있으면 어느샌가 저를 쫓아오는 남자애들이 늘 있어서 오죽하면 오빠가 저를 쫓아오는 남자애들을 번번이 내쫓아야 할 정도였어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툭하면 고백을 받기도 했죠. 그 중에 가장 열심히던 한 학년 위 선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 졸업하기 전에 받아줘. 불안해서 졸업할 수가 없어. 네가 안 받아주면 나 일부러라도 학교에 남을 거야. 열정적이다 못해 뜨거운 남자였는데 처음엔 왜 저러나 싶어서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질 않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부족한 거 알아. 너처럼 예쁜 애가 나 정도의 남자는 만족 못하겠지. 그래도 나 너한테 멋진 남자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도 잘 봤어. 잘 됐네요. 좋은 대학 가서 예쁜 여자친구 만나면 되겠네. 싫어. 절대 싫다고. 난 너랑 만나고 싶다니까. 너처럼 예쁜 여자가 또 어딨겠어. 솔직히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라서 그런지 예쁜 게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식이 있었죠. 이제 이 오빠도 대학에 가겠구나. 그럼 나도 좀 편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오빠가 졸업식 끝나고 꽃다발을 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거 주려고. 그러면서 꽃다발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오빠가 받은 거 아니에요? 너 주려고 가지고 왔어. 오빠가 졸업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걸 제가 왜 받아요? 내 건 다 네 거야. 네? 그러니까 받아줘. 뭔 뜬금없는 소린가 싶었지만 솔직히 꽃은 예쁘더라고요. 받아서 방에서 두고 있는데 그날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꽃을 볼 때마다 별 수 없이 그 오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귀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나 대학 가면 이제 바빠질 거고 너도 고3이라 바쁠 거잖아. 우리 그 전에 같이 놀러 갈까? 뭐 놀러 갈 순 있지. 근데 어디로? 1박 2일로 가는 건 어때? 뭐? 나 입학하고 바로 군대 간단 말이야. 이때 아니면 같이 여행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뭐? 군대에 간다고? 음, 집에서 얼른 군대부터 갔다 오라고 해서. 아니지. 그래도 1박 2일은 좀 식구들한테는 뭐라고 해. 군대 가기 전에 너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는 친구들과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죠. 나 왜 생리를 안 하지? 친구와 급식실에 가다가 문득 생리 날짜가 지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는데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 설마 임신이라도 했을까봐?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확인 결과 임신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군대에 간 남자친구와는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으로 밤마다 꿈을 꿨어요. 교실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하거나 웃는 거예요. 친구들의 시선을 따라 제 배를 보니 교복을 입고 있는 제 배가 교복 밖으로 남산만큼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놀라서 깬 뒤 제 배를 몇 번이나 만져봤는지 몰라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연락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며 생선을 구워주셨는데 제가 헛구역질을 한 겁니다. 저를 가만히 보던 엄마가 물었어요. 너 임신했어? 엄마가 그렇게 직접 물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고 결국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엄마 손에 끌려가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정말 임신이더라고요. 그놈이야? 맨날 집 앞에 찾아오던 그 대학생? 응, 내 남자친구. 남자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녀석은 뭐래? 연락이 안 돼. 지금 군대에 있어. 엄마는 당장 애를 포기하라며 호통쳤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버텼죠. 그날 밤 저는 엄마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낳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남자친구와 상의도 안 하고 포기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남자친구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바로 면회 신청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시내를 걷는데 저 앞에서 남자친구가 군인 몇 명이랑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빠! 저를 본 남자친구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오빠, 왜 여기 있어? 외박 나온 거야? 어? 어. 혹시 내 편지는 못 받았어? 보낸 지 좀 됐는데? 받았어. 남자친구는 굳은 얼굴로 말했고 저는 그제야 남자친구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피하고 싶었구나. 미안. 집에 말했어? 아니, 말했다가는 나 집에서 쫓겨나. 난? 난 안 쫓겨날 것 같아? 아니지, 그러니까 임신은 왜 해서... 뭐? 내가 혼자 임신했어? 아씨, 몰라. 난 너랑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몸에 있는 거잖아.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뜻이 다르니까 그게 낫지 않겠어? 제가 예쁘다며 그토록 쫓아다녔던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소식에 바로 발을 뺐고 결국 뱃속에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집으로 가자니 엄마한테 또 붙들려서 포기하라는 소리만 들을 것 같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결국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그즈음 오빠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연락 못 받았어? 무슨 연락? 오빠 목소리를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빠, 나 좀 몇 달만 도와주면 안 돼? 나 임신했어. 그 밤 오빠랑 세연이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오빠는 신혼집에 도착해서 몸을 녹이는데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오빠랑 언니도 포기하라고 하겠지 싶어서 마음을 반쯤 내려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오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만 괜찮으면 우리가 키우는 건 어때? 뭐? 나 불임이잖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언니는 불임이었는데 오빠가 애초에 알고도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내 아이인데 왜 오빠가 키우냐고요. 그런데 오빠도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싫으면 네가 포기해. 이대로 낳는 건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아니야. 더더구나 너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뭘 해서 먹고 살 건데? 넌 아직 그 고민을 더 해야 할 나이잖아. 오빠에게 혼이 난 뒤에야 아이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제가 철이 없었다 싶더라고요. 결국 제 아이는 오빠와 언니가 호적에 올려 키우기로 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언니와 오빠의 품으로 갔고 분명 내 가족의 품으로 갔는데도 서러워서 한동안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가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도 오빠랑 언니가 키우는 거잖아. 이제부터 넌 무조건 고모야. 절대 자리 뺏으려고 하면 안 돼. 이제부터 넌 네 인생 살아. 애는 오빠랑 언니한테 맡기고. 그러나 말이 쉽지. 내 아이를 맡겨놓고 어떻게 내 인생만 살겠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늦게 대학도 갔고 취업도 했습니다. 취업한 뒤로는 월급의 절반을 떼어서 오빠에게 보냈어요. 아이를 보내면서 제가 약속했거든요. 양육비는 반드시 보내겠다고요. 그때마다 오빠는 그러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저더러 시집 갈 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거든요. 오빠, 난 결혼 안 해. 왜 결혼을 안 해? 내 오빠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결혼을 해. 엄마라고 말도 못하고 조용히 내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살 거야. 오빠도 엄마도 제가 이러다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 거라고 기대들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 인생의 유일한 활력소는 아들을 보는 날뿐이었어요. 아들의 100일부터 돌 생일 때마다 오빠는 일부러 온 가족을 초대했어요. 저 보라고 그렇게 해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모답게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는 사이 수십 년이 흘렀더라고요. 저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았고 그 사이 여러 번 소개팅 주선도 받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다 거절할 수 없어서 나간 자리였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포기했죠. 내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상대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내 팔자의 애인은 무슨 결혼도 못할 거면 괜한 사람 희망 고문하지 말자 싶었죠.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오빠가 너무 슬픈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투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한 번씩 들여다도 봤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으로 가보니 아들이 상복을 입은 채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요. 고모, 나 이제 어떡해? 아들은 저를 보더니 세상을 다 잃은 얼굴로 물었어요. 많이 힘들지? 나 이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마. 네가 그러면 엄마가 더 힘드실 거야.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떻게 보내? 고모, 나 못하겠어. 그러면서 또 엉엉 우는데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 불쌍하다며 새언니를 그리워하는데 언니에겐 미안했지만 우리 엄마 소리를 한 번 못 들어본 저로선 언니가 부럽더라고요. 나는 평생 못 들어볼 말을 언니는 실컷 들었겠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있어서 언니도 덜 외롭지 않았을까 싶었죠. 그러나 언니의 부고가 가슴 아픈 건 저도 못지 않았어요. 언니가 있어서 내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내 품에 안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언니의 명복을 빌고 함께 장례식장을 지키는데 오빠 곁을 지키는 아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친아들 같더라고요. 아들은 성실하고 듬직했어요. 아마도 오빠랑 언니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키워준 덕이려니 생각하려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떠날 땐 내 아들은 고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겠구나. 내가 누군지 내 아들은 끝내 모르겠구나 싶어서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오빠랑 언니가 아들에게 제 정체를 말해주는 건 어떠냐고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거절했거든요. 아들에게 뒤늦은 충격을 줄 수 없다고
부디 끝까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아들이 행복한 게 좋았습니다. 나 따위 몰라도 그저 안정적인 환경에서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살기를 바랐어요. 새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 저는 오빠네 집에 반찬도 해다주고 여러모로 신경을 좀 썼어요. 고모, 솔직히 고모가 만들어다 준 반찬 간이 다 안 맞아. 그랬어? 미안. 내가 너희 엄마만큼은 솜씨가 없지? 우리 엄마는 평생 살림꾼이었잖아. 그러니까 고모, 반찬은 사서 보내줄게. 그럼 되지? 우리가 사서 먹어도 돼. 고모도 일하느라 바쁘잖아. 사실 제가 살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아들에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죠. 그래도 그 일 덕분에 아들과 몇 마디라도 더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들은 이런 제 심정을 절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빠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 결혼한대.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저도 모르게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19세 어린 나이에 남편 없이 아들을 출산하고 미혼모가 됐던 나의 모습부터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오빠 호적에 올리고 고모로 30년을 산 때였어요. 오빠가 상견례 자리에 초대해 주어 갔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모, 저 결혼해요. 그러면서 신부감을 소개해 준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부 역시 날 보는 순간 오열하며 나에게 안기더라고요. 고모, 자기야, 둘이 왜 그래? 아들은 어리둥절해서는 저랑 제 신부감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들의 신부감이 한 번 더 제 얼굴을 확인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봬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잠깐, 고모 혹시 이 사람이랑 만난 적 있어? 만났었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설마 고모 어디 아파? 그게 아들의 신부감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설마 말씀하셨던 분이 쉿, 우리끼리만 합시다. 그러나 아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야, 말해봐. 우리 고모 어디 아파? 그래, 맞아. 환자로 오셨었어. 아들의 며느리감도 숨길 생각이 없는 눈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오빠를 보는데 오빠가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다 괜찮다는 듯이. 우리 고모 어디 아픈데, 어? 자기가 있는 정신과에 왔다는 건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거야? 말해도 될까요? 아들의 신부감이 묻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 정도를 아들이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울증이 좀 있었어. 고모가? 언젠가부터 식욕도 너무 없고 의욕이 자꾸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상담받으러 갔던 거야.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하는 거니까. 제 말에 오빠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럼 진즉에 말을 했어야지. 우울증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 있어? 그냥 내가 잘 상담받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니까. 조용히 다녔지. 네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래. 오빠, 쉿! 하지 마. 제 생각에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의 입은 겨우 막았는데 아들의 신부감까지 말을 보태려고 하더라고요. 아휴, 다들 왜 이래. 지금껏 30년이 넘게 지켜져온 걸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네가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면
그보다 더 빨리 무너뜨렸어야 했어. 내가 다 털어놓자고 했었잖아. 안 돼. 난 싫어. 나만 힘들면 그뿐인걸. 모두를 힘들게 할 순 없어. 우리의 대화를 듣던 아들이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 내가 모르는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래, 아들. 너 명문대도 들어가고 유학 가서 박사까지 땄지? 엄마 세상 떠나고 아빠도 은퇴했는데도 너는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유학생활 한 거 알지? 그야 당연히 알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고모가 다 해줬던 거야. 내 유학 비용을? 네 유학 비용뿐만 아니라 네가 자라는 내내 네 양육비를 고모가 줬어. 오빠는 결국 얘기를 꺼냈고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가 왜? 엄마랑 아빠 일할 때만 해도 우리 형편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잖아. 아니었지. 그래도 네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걸 해줄 만큼 넉넉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도 다 해줄 수 있었어. 고모의 지원 덕분에. 고모, 난 몰랐어. 근데 왜 그랬어? 고모가 번 돈은 고모가 모아서 결혼도 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데 쓸 수도 있었잖아. 아들이 그렇게 묻는데 차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한테 해주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 뭐? 아들이 놀라서 저를 보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상담 때 나눈 얘기도 같이 해도 될까요? 오늘은 환자랑 의사가 아니라 가족으로 만났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상담하는 내내 늘 마음이 안쓰러웠거든요. 결국 진실을 털어놓고 풀어내야 우울의 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이 그 기회 아닐까요? 상담 때 얘기한 건 말해도 되는데 그게... 그럼 얘기할게요. 자기야, 맞아. 부모님은 자기한테 뭐든 해주시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어. 내가 부모한테 자식 같은 존재였던 건가? 그 순간 오빠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빠, 왜 울어? 마음이 짠해서 고모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 나도 그래. 사실 고모가 나를 유독 아낀다는 건 알고 있었어. 내가 다 큰 성인이 됐는데도 고모는 나를 어릴 때 아기 보듯이 항상 사랑스럽게 봐줬거든. 그래서 고모가 날 참 예뻐해준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해줬는데 나는 고모가 우울증인 줄도 몰랐네. 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미안해. 고모가 왜 미안해. 내 양육비며 유학비까지 다 대줬다며. 근데 고모, 혹시 나한테 그거 해주느라 생활이 어려워진 건 아니야?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든지.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자기야, 오히려 자기한테 뭘 더 못해주셔서 힘들어하셨어. 그래서 우울증이 온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유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뒤로는 뭐라도 더 해줄 명분이 없어서 우울해지신 거라고. 아니, 그 비싼 유학비를 더 안 주게 됐으면 오히려 홀가분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타인이라면 그랬겠지? 근데 애초부터 원하지 않은 걸 하신 게 아니잖아. 자기야, 잠깐만. 타인이라면... 이라니. 나랑 고모는 엄연히는 타인이지.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말이야.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을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 그렇겠지?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그때였어요.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보더라고요. 그 순간 차마 아들의 눈을 바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고모, 아니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엄마랑 아빠 아들이잖아. 아들, 물론 넌 아빠랑 엄마 아들이기도 해. 우리가 널 키웠으니까. 하지만 널 낳아준 진짜 엄마는 고모야. 뭐? 어느새 예비 며느리도 울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은 자기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을 앓으셨던 거야. 어머님이라니? 우리 엄마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잖아.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 근데 사실이야. 고모님이 자기 어머님이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하필 상견례 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엄연히 따지면 나 때문이지. 내가 어머님을 보는 순간 어머님이 그토록 애달파하던 아들이 내 예비 신랑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고모가 말해봐. 정말이야? 고모가 날 낳았어? 미안해. 그까지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네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봐 절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아빠랑 엄마랑 살았는데 고모가 엄마였으면 고모가 키웠으면 됐잖아. 더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하고 싶었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해서 내 양육비며 유학비까지 다 대준 거야?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좀 편해져? 마음 안 편했어. 단 한 번도 편한 적 없어. 진짜 고모가 내 엄마야? 진짜 날 낳은 생모라고? 오빠랑 너희 엄마가 널 친자식처럼 잘 키워줘서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어. 너도 안 믿기잖아. 그 정도로 두 분이 널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잖아. 그럼 뭐해? 전부 다 날 속인 거잖아. 아니야. 너희 엄마 아빠는 말하자고 했었어. 너 20살 넘고 나서 이제는 진실을 알려주자고 했어. 근데 내가 싫다고 했어. 네가 혼란스러운 거 싫다고. 그냥 너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로 평생 살게 해달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고모 아들이야. 비록 알려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는 네 아빠랑 엄마 아들이야. 나는 어쨌든 널 맡긴 사람이니까 생모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 그러자 오빠가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넌 네 자식 네가 키우겠다고 했었어. 우리가 달라고 했지. 오빠! 아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고모는, 아니, 네 친엄마는 널 키우고 싶어 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낳아서 기른다는 걸 아빠랑 엄마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했어. 그때 네 친엄마 나이가 19살이었거든. 19살? 네 아빠는 그때 네 엄마를 열렬히 쫓아다니던 녀석이었는데 네 엄마가 임신하자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도 네 엄마는 가족들 반대해서 널 낳아서 기르겠다고 했지. 근데 아빠가 날 뺏었다는 거야?
그런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이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오빠, 그건 아니지. 뭐가 아니야? 우리가 달라고 했잖아. 우리가 불임 부부여서 어차피 자식도 못 낳는 처지였으니까. 엄마 아빠가 불임이었다고? 응. 우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였고 그래서 널 달라고 한 거야. 아니야.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애가 상처받잖아. 절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외할머니가 반대가 심하셨어. 그래서 너희 아빠가 나서준 것도 있어. 너희 엄마가 먼저 결심해줬고 너희 엄마 아빠가 키운다고 하면 외할머니도 반대 안 하신다고 해서 내가 동의한 거야. 아들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쨌든 엄마는 원하지 않는 생이별이었던 거잖아. 울지 마. 나 괜찮았어. 다른 집도 아니고 오빠한테 맡겨서 마음도 편했어. 뭐가 편해? 편했으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절대 안 들키게 해야 했는데. 그래서 우울해도 꾹 참고 혼자 버텼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과에 간다는 게 그만.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가 미안해.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지. 나한테 안 들키려고 그럼 아프게 살아? 이렇게 들킬 줄 알았으면 그냥 나만 아프게 살았을 거야. 평생 그랬으니까. 그럼 나 때문에 결혼도 안 한 거야? 평생 널 속이고 살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럼 그 사람도 속여야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도 속여야 하는 거잖아. 소중한 사람을 또 속일 순 없지. 나 20살 넘었을 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안 아팠을 거 아니야. 아들은 눈물을 닦더니 제 신부감에게 물었어요. 고모, 아니, 우리 엄마 어떤 상태인 거야? 약 잘 드셔서 많이 좋아지시긴 했어. 그리고 아마 오늘 이후로는 어쩌면 완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엄마라는 걸 알아주면 더 좋아지는 거야? 아니, 이제 드러내놓고 엄마로서 뭐든 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들이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진즉에 말을 하지. 내 엄마로 살았으면 됐잖아. 이제 와서 어떻게 네 엄마 아빠한테서 널 빼앗겠어. 그냥 내가 참고 살아야지. 더더구나 너도 너희 엄마 아빠 참 많이 사랑했잖아. 엄마가 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내가 뭐 어린애야? 어린애든 어른이든 놀라고도 남을 일이잖아.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 하나 참으면 너희 가족은 평소처럼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언제까지 말 안 할 생각이었는데 되도록 오래. 이왕이면 평생. 엄마 진짜 나쁘다. 내가 나빠? 그럼 난 뭐가 돼? 난 엄마인 줄도 모르고 평생 고모라고 부르고 엄마 이상의 대우는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네 아빠한테만 잘해도 돼.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내가 해주는 것만 받아. 내가 더 못해줘서 아쉬워서 그래. 엄마는 진짜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응? 나도 엄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미안해서. 그동안 내가 먹고 쓰고 한 걸
다 엄마가 해줬던 거잖아. 나는 그냥 돈만 대준 거지. 너희 엄마랑 아빠가 고생 많았어. 엄마는 자기 가정도 안 꾸리고 살면서 내 뒷바라지만 한 거잖아. 그럼 평생 죄인인데 그걸 또 안 해? 날 낳아준 게 죄야? 널 속였으니까 죄지. 그럼 이제 죄인 아니네. 내가 알았으니까. 나는 지금도 똑같아. 그냥 네가 알았으니까 내가 뭐라도 더 해줘도 되는 건 좋아. 근데 네가 너무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도 마찬가지야. 날 시어머니로 생각할 거 전혀 없어. 난 그냥 고모야. 응?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어머니의 우울증은 아들에게 단지 물질적으로 뭘 못해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온 건데?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해서 온 거예요. 그거랑 그게 다른가? 다르죠.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잖아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어머니인 걸 모르니까. 어머니 마음껏 자식을 사랑할 수 없어서 온 병이에요. 제가 상담을 통해 뵌 어머니는 모성애가 깊은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여건이 됐다면 분명 본인이 자식을 키우셨을 거고 어떻게든 해내셨을 거예요.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사과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 어머님보다 어른이었던 가족들을 어머님이 자식을 키울 기회를 가져간 걸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본성에 맞게 살 기회를 박탈한 거죠. 나한테 미안할 거 없다. 의사로서 네 소견이 맞아. 나도 얘가 평생을 아들 하나 뒷바라지하며 사는 걸 보고서야 깨달았어. 내 동생한테서 아들을 뺏으면 안 됐구나. 아들을 키우는 기쁨과 어려움, 그 모든 경험을 내가 뺏었구나 싶더라고. 그런 보상도 없이 아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만 했으니 너는 소모됐겠지. 오빠, 그런 거 아니야. 결국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때 너 겨우 19이었어. 19살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됐겠어? 더더구나 가족들이 둘러싸고 말리는데. 너는 그때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선택을 했겠지. 오빠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언니가 너무 섭섭하지. 아니야. 그 사람도 세상 떠나기 전까지 너한테 늘 미안해했어. 언니가? 아들 하나 보며 사는 널 보면서 자식을 빼앗은 것 같아서 평생 미안했대. 치, 언니도 참. 내 자식 대신 키워준 것만으로도 오빠랑 언니는 내 평생 은인이야. 그래도 네 마음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난 언니랑 오빠는 전혀 원망 없어. 그냥 내가 애달파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빼지 말고 아들이 내미는 손 잡아. 며느릴 거면이 주치의였다니. 이거야말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마음이 착잡해서 어떤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덥석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가 안 잡는다고 해도 내가 잡을 거야. 날 마음껏 사랑하지 못해서 우울증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내가 안 잡아? 난 네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특히 네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고맙지. 내가 키웠으면 이렇게 못 컸을 거야. 물론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날 혼자 키웠어도 난 이만큼은 잘 컸을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날 두 사람 몸만큼 사랑해줬을 테니까. 치,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평생을 내 뒷바라지만 하며 산 걸 보면 알지? 엄마는 아빠 목까지 날 사랑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게 해주려고 했을 거야. 결국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속여서 미안해. 속인 마음은 오죽했을까? 그러니 마음의 병까지 왔겠지. 나만 너무 철모르고 살았네. 엄마 보면서 고모고모 그러고. 나는 고모 소리도 좋았어. 너랑 가족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할 거야. 아까부터 그렇게 부르고 있던데. 근데 넌 그게 잘 돼? 나야 뭐 늘 마음으로 내 새끼라고 생각했으니 어색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잘 되네. 내 엄마 맞나 보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뒤 유학을 갔고 박사학위를 받아 지금은 교수로 재직 중이었어요. 저는 교수 아들을 뒀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는데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 아들이 제 아들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게 된 거 있죠? 그나저나 너희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하니? 고모로 나오는 줄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서 이제 거의 다 오셨대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나쁜 일도 아니고요. 참 민망해서 참. 조금 뒤 사돈부부도 도착하면서 다시 상견례가 진행됐어요. 모든 상황을 들은 사돈부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우리 사위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자네도 놀랐겠네. 놀라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알게 돼서 좋습니다. 이제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야지. 죄송해요. 시어머니 자리를 다시 채운 것 같아서. 근데 따님이 제 주치의였거든요. 저한테는 하늘 높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더 존중하면서 잘 지낼게요. 아유, 사부인, 그런 말씀 마세요. 며느리도 자식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남자니까 그 가족과도 잘 지내야죠. 안 그래, 딸? 엄마, 이 진실을 밝힌 사람이 바로 나야. 나도 나 사랑해주실 시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아. 그럼 혼주석에는 두 분이 같이 앉으시는 건가요? 사부인의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저는 그냥 하객으로 있을게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엄마가 앉아야지. 하늘에서 너희 엄마가 슬퍼하겠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해. 더더구나 사람들이 흉봐. 오빠랑 여동생이 혼주석에 앉았다고. 그게 왜 흉볼 일이야? 오빠랑 여동생이 자식을 같이 키운 건데? 어? 장인 장모님은 괜찮으시다면 저는 저희 엄마가 혼주석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당연히 괜찮지. 자네 장모는 먼저 권하기까지 했잖아. 그래, 내가 먼저 권했잖아. 우린 찬성이야. 그리고 사부인,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놈의 시선 때문에 자식도 못 키우시고 그 한이 평생 가슴에 맺혔으니 마음에 병이 된 거죠. 이제라도 떳떳하게 내가 저 잘난 아들 엄마다 하고 사세요. 바깥사돈,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물론 얘랑 저랑 부부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좀 그렇긴 한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식을 나눠 키웠으니 쟤는 엄마고 저는 아빠 맞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저랑 오빠가 함께 혼주석에 앉기로 결정이 됐지만 마음이 영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가 끝난 뒤 아들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그냥 하객석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엄마 돌아가신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버젓이 그 자리에 앉을 순 없는 거 아니겠어? 엄마,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어? 아,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나도 알지. 세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는 이제야 키워주신 엄마가 우리 집 행사했으면 고모한테는 나더러 연락하라고 한 건지 알 것 같아. 그랬어? 원래 네가 다 연락을 돌린 게 아니야? 아니야. 다른 가족들한테는 엄마나 아빠가 돌렸는데 꼭 고모한테는 나더러 연락하라고 했었어. 언니가 날 배려해줬었구나. 잠깐이라도 아들이랑 말 나누라고 배려해준 것 같아. 그래서 난 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해.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누구보다 바랄 것 같거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엄마도 혼주석에 한 자리 비어있는 거 보면 마음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버젓이 친엄마가 곁에 있는데? 에휴, 고마워. 정말 너희 엄마 아빠가 널 잘 키워주셨구나. 이런 상황도 기꺼이 받아주다니. 네가 상처받을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평생 고모가 엄마인 줄 모르고 살았을까 봐 난 그게 더 무섭다. 엄마가 아프거나 힘들 때도 그냥 조카처럼 멀찍이서 봤을 거 아냐. 미안해. 하필 우울증에 걸려서. 얼른 나을게. 천천히 나아도 돼. 아픈 시간이 길었잖아.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 네 와이프가 내 주치의 선생님이었다니.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니? 결국 밝혀져야 할 때가 와서 밝혀진 거 아닐까? 내 결혼 전에 밝혀진 것도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런가? 어쩌면 먼저 하늘로 간 우리 엄마가 우리를 맺어주려고 이렇게 엮이게 만든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긴 우리 천사 같은 새언니라면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엄마, 응? 내 친아버지 말이야. 아, 그분이랑은 전혀 소식 몰라? 알고 싶어? 갑자기 궁금해지네. 나를 가졌다는 엄마를 버렸다는 거잖아. 내가 태어난 건 아나? 알아. 진짜? 나도 평생 워커홀릭으로 살았잖아. 일하다가 한 번 만난 적이 있어. 어, 진짜? 뭐, 거래처 사람이었나? 아니, 내가 볼 일 있어서 간 거래처에서 경비 일하고 있더라. 진짜? 음,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대학도 졸업 못했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막노동하면서 가장 노릇하다가 이제 좀 편하게 산다고. 그래도 몸은 안 고되니까 경비일이 좋다고 하더라고. 엄마 대단하네. 같이 대화도 했어? 대화 못할 것도 없지. 어쨌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그분이 나에 대해서도 물어본 거야? 아니, 기억도 못하던데. 어? 얘기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도 너에 대해선 묻지도 않아서 내가 얘기했어. 그때 내가 임신했던 건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눈치 보면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 와, 진짜 너무하네. 넌 상처받을 거 없어. 그 인간은 널 본 적도 없잖아. 그냥 20살에 자기 인생에 생겼던 골치 아픈 일이라고만 생각했겠지.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클 줄은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 그때 생긴 내 아들 엄청나게 잘 컸다고.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 자기 자식들은 별거 없이 큰 눈치였어. 자식은 있다는데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눈치길래 내가 그랬지. 내 아들은 교수 됐다고.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어디 대학 교수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그걸 네가 왜 알려고 하냐고 하고 말았지. 우와, 우리 엄마 제대로 한 방 먹였네. 그 사람은 네 아빠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만났던 최악의 똥차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알면 돼. 네 아빠는 따로 있잖아. 그렇지. 나 상처 안 받았어. 그냥 궁금했어.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헤어질 수가 있지?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뭐 자기도 철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겠니? 그 사람이랑 우연히 만나고 돌아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너에 대해서 잊었다기보단 물을 염치가 없었겠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널 궁금해하겠어? 자기 코가 석자인 삶을 살았으니 많이 힘들었을 거고 고단했을 거야. 그래서 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남기기로 했어. 저 사람도 자기가 선택한 삶을 참 버겁게 살았겠다 싶어서. 만약 그때 엄마랑 결혼해서 날 키우기로 했다면 또 달랐으려나? 그렇지 않았을까? 물론 그 어린애들 둘이 자식을 키우는 게 쉽진 않았겠지만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았으니까 조금 다른 사람으로 성장했겠지? 그러네. 우리 엄마 통찰력이 장난이 아닌데? 엄마가 강의해야겠어. 그렇게 처음으로 엄마 아들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오빠 언니가 잘 키워준 덕에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도 제 손을 잡아주는 아들과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의 결혼식이 진행됐어요. 결혼 전에 신부 대기실에 있는 며느리랑 만났는데 혼주 한복을 입은 절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이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어머, 그래? 네, 전 남편이 아버님을 많이 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머리 모양도 단정하게 하시고 이목구비가 딱 보이니까 우리 남편이 어머니 판박이었네요. 어쩐지 진료실에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친근한 느낌이나 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나 봐요. 어머님 얘기에 유독 가슴이 아팠거든요. 지척에 자식을 두고도 고모로 살아야 하는 심정. 저 심정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네가 헤아려 줬잖아. 네 덕에 많이 좋아진 거로도 만족했는데. 아주 날 만취시켰네? 어머, 저 진짜 완전 훌륭한 주치의네요? 아주 뛰어난 주치의지. 며느리는 저에게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둘이 사진 찍어요. 그래도 되나? 당연하죠.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신랑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한 거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참 호강한다. 모든 걸 다 하셨죠. 더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하고 싶었던 거 다 해주실 거죠? 그럼 네가 귀찮을 수도 있어. 뭐가 귀찮아요. 어머님이 챙겨주신다는데. 그건 자신 있긴 한데. 어머니,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로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살림 말하는 거야? 그거 좀 못하면 어때? 둘이 같이 하면 되지. 가끔 반찬은 조금씩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얘, 어떡하니? 네? 아휴, 네가 바라는 게 그거라면 그건 네 신랑하고 얘기를 좀 깊이 해봐. 걔가 내가 만들어준 반찬을 질색해. 네? 왜요? 아휴, 너도 알다시피 나도 평생을 일하는 여자로 살았잖아. 결혼도 안 하고 내 솜씨가 너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어.
아니, 나 손맛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럼 어머니, 제가 잘 아는 맛있는 반찬집 있는데 제가 종종 사다 드릴게요. 거기가 어딘데? 알려줘. 내가 사올게. 너 바쁘잖아. 결국 우리 고부가는 반찬을 사다 먹는 데 동의했고 뒤늦게 합류한 아들도 우리 의견에 대찬성하더라고요. 저는 두 분에게 밥을 얻어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두 분 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밥은 제가 차려드리겠습니다. 아유, 맞다. 우리 아들이 김치찌개 참 잘 끓여. 엄마, 내가 김치찌개만 끓일 것 같아? 내가 먼저 하늘 날아간 우리 엄마 손맛 닮아서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아유, 정말? 우리 아들은 아주 부모에게서 좋은 것만 쏙 빼닮았네. 당연하지. 내가 부모 복이 많잖아. 오빠랑 나랑 혼주석에 앉아있는데 앉을 때부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내가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게 될 거라곤 꿈도 꾼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싶고 그래도 평생 아들 하나 보면서 살아온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을 신혼여행까지 보내고 나오는데 새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빠, 우리 언니 보러 갈까? 오늘따라 언니가 너무 보고 싶네. 그래서 우리는 언니의 나무가 있는 수목장지로 향했습니다. 언니 아들 결혼식 잘했어요. 제가 대신 봤어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여보, 아들 장가 가는 거 잘 봤지? 당신이 귀한 며느리를 맺어준 것 같아. 덕분에 우리 아들이 친엄마랑 만났어. 언니가 그것도 다 보고 있지 않을까? 참, 그러네. 하여튼 언니, 이렇게 답답한 오빠랑 평생 사느라 고생했어요. 거기다 우리 아들까지 키워주고. 아니다, 언니 아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엄마 소리 들으니 언니한테 가장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네 언니는 평생 너한테 미안해했어. 아들이 엄마 할 때마다 이 소리를 네가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에휴, 이러니 언니가 저 하늘에 가서도 나랑 아들을 결국 이어줬지. 아마 그랬을 거야. 자기 없는 아들 결혼식 허전하지 말라고. 그래서도 이어줬을 거야. 언니 참 보고 싶네.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셋이 혼주석에 앉았으려나?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이제 우리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지금껏 너무 많이 생각했잖아. 하긴 그랬네. 그럼 오빠는 아들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어? 기쁜 순간은 너무 많았지. 애가 걸음마 할 때도 그렇고 명문대 들어갔을 때도. 아주 자랑스러웠지. 근데 마음 한쪽이 늘 무거웠어. 왜? 내 생각나서? 우리 아들이 너한테 고모라고 부를 때마다 그것도 보기 힘들더라고. 결국 이렇게 밝혀질 줄 알았으면 언니랑 오빠가 밝히자고 했을 때 밝힐걸. 다 때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서로 미안한 거 없이 아들 내외 잘 사는 거 보면서 필요할 때 도와주고 지켜주면서 살자. 나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든든해. 나도 그래. 오빠가 없었으면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큰 걸 어떻게 봤겠어. 평생 고마웠어. 나도 늘 고마웠어. 네 덕에 자식 키우는 보람을 느껴본 거잖아. 너 아니었으면 평생 못 느껴봤을 거야.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돌아오는 길, 아들을 낳은 후 처음으로 가슴 가득 뭔가가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던 우울함이 다 사라졌구나. 이제는 우울증 약도 안 먹고요. 아들 내외와 종종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애들 잘 사는 거 보면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요.